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인사는 같이 하는 거죠? 네. 자, 여기가 어디죠? 트리지아입니다. 평촌 트리지아. 74 타입. 네. 74 타입이고요. 제가 좀 걱정을 사실 좀 했어요. 처음에 홈스타일링 오신 분들 몇 분이 이제 74 타입 분들이 계셨는데 생각보다 어떤 기둥이라든지 공간인데 지금 실물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했더라고요. 약간 다르더라고요. 맞아. 평면도 변형도 좀 있고. 네, 변형도 좀 있고. 사실 또 색깔 변형도 있었고, 저희 지금 고객분하고도 그 얘기 했는데, 아일랜드 쪽 색깔도 조금, 원래 그 색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내일도 촬영 있고 오늘도 있지만, 오늘은 74 타입 심층 분석을 한번 하고, 저희가 좀 제안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사파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예시를 들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여서 일단 거실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예민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솔직히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여기 트리지아가 제가 분석 영상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엄청 요즘에 유행하는 신형의 그 평면도 구조가 아니에요. 그쵸? 염 실장님. 그쵸. 포베이, 환상형 포베이. 포베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3베이인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들고, 단점이 동시에 장점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영상 중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라는, 힐푸스라는 그 저희 수원에 있는 조합 아파트하고 형태가 너무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몇 가지 기교만 부리면, 이게 오히려 방들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74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축 같다라는 표현은 잘못 듣고 신축은 맞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의 신축 구조가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여기는 왜 방이 4개가 한쪽 라인에 없어, 그 이유 때문에 방이 커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까 실측을 하면서 저희 소비자분도 옆에 같이 저희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실측을 했는데, 제가 계속 남발했어요. 그쵸? 염 실장님. 네. 방이 잘 나왔네? 잘 나왔네? 근데 저 아부 떠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 원래 안 나오면 좀 작은데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실이 제일 커요. 4배 구조에서 폭이 3600 나온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여기를 너무 메모다하게 크게 꾸며놓으면 주방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74 타입의 4베이 구조는 여기까지예요, 집이. 예. 사모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야. 다른 데는 여기까지가 74 타입의 기본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의 보너스 공간인데, 문제는 이 보너스 공간에 청소기를 놓는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제가 그랬지만, 만약에 공청기, 아니면 만약에 무슨 큰 화분, 그런 게 있으면 소파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지, 여기다가 무슨 5인용, 6인용 코너를 놓을 수 있다고 놓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만약에 놓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안마의자를 놓을 수 있어. 우리는 여기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기엔 또 모자라요. 안마의자 놓으려면 40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3600이 나오기 때문에, 안마의자에 3.5인용 소파를 놓는 거는 집이 더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 소비자를 중심으로 제가 영상을 아무래도 찍잖아요, 항상. 네. 내일 다른 74 타입은 또 다른 식으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74 타입은 소파를 안 놓는 집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층 세대이기도 하고, 약간 아이와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원래는 창가 쪽에다가 식탁 놓는 거를, 아니면 어떤 테이블을 놓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모님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앞에다가 놔야 돼. 여기 이쪽 앞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창문이 간섭이 없으니까 커튼을 치워놨을 때 이런 창틀에 간섭 없이 이쪽이 맞을 것 같고, 너무나 평행으로 저 식탁 쪽에 있는 데랑
안녕, 나 두 번째 여자, 안녕, 나 첫 번째 아내야,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섹션을 좀 분리해서 이쪽에다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지금 사실 저희 러비놈 그 책장을 제가 조금 조금 PR을 했는데 책장을 어느 쪽에다 놓을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거실 쪽을 찍으면서도 사실 주방 쪽을 같이 찍고 싶어요. 여기는 소배 구조, 그러니까 판상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주방하고 연결돼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아트월 색상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이게 제일 무난하고 가장 인테리어 시장에서 좀 고급스럽게 팔리는, 밝은 쪽에서는 제일 고급스럽게 좀 윤영상제 그 타일하고 비슷한 그런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죽여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벽지가 조금 생뚱맞게 너무 하얀 편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현대건설의 특징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나 포스코나 푸르지오는 좀 어때요? 벽지 색깔이 조금 다운시켜주죠. 좀 다운시켜주죠. 그래서 가구가 살아나는데 여기는 가구보다 예쁜 여자를 갖다 놨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소파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현대건설 위주는 항상 그 느낌 받았죠? 누래 보여요, 소파가. 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이 벽지가 지금 너무 하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회색으로 바꾸신 분들은 없죠. 왜? 대리미 편한 계열의 그 어두운 회색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한 색깔이 뭐냐? 이 색깔이에요. 이 하얀 거에다가 살짝 회색을 한 색깔을 던져가지고 섞어 놓으면 그게 요거보다 약간 밝은 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흰색을 했기 때문에 책장을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여기다가 책장을 해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저희 러비놈 색상이 이 색깔하고 되게 잘 어울려서 저는 여기다가 길게 책장을 이렇게 놓고 바로 옆에다가 그냥 좀 너무 큰 우드 슬랩 같은 거 말고 그냥 딱 이 파셜 안에 들어가는 한 1800 정도 드는 책상을 놓되, 너무 웃긴 게 양쪽으로 의자 놓는 거는 하셔도 되는데 평상시는 그냥 창가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반장 같은 거 있으면 어차피 이 콘센트가 보기 싫으니까 가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소비자들이 좀 많아요. 이거 가린다고 더 못생긴 책장을 갖다 놓은 경우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책장은 무슨 몬테소리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소파를 안 놓는 집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일반 84 타입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어요. 엘프라우드의 84 기본형보다 여기가 더 커요, 거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저희 소비자는 소파를 안 놨지만 소파를 놓을지 안 놓을지는 살면서도 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코모가 50% 60% 세일하면 사모님 거기에 줄 서 있는 거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뭔가를 때려박는 느낌보다는 어차피 해야 할 곳에는 책장을 놓고 그 다음에 창가 쪽에 있는 책상 또는 식탁을 너무 비싼 거를 사지 말고 막 8, 9년 동안 뽕을 뽑아야 되는 가격대 말고 두닷이나 이런 데스크에 좀 중저가형으로 공부할 때는 편안하게 가볍게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치우자 하면 과감하게 치워도 되는 가격대, 그걸로 일단은 한 2, 3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몇 살이었죠, 사모님? 중3, 6학년이면 여기서 공부를 안 해요. 누가 여기서 공부해, 애들이. 자,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려고 그러지. 여기서 어거지로 앉아있겠지만 엄마가 없는 날에 여기 앉아있는 남자애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하나의 부모의 로망이지 사실 사모님이 차라리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생활하는 거는 제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애들이 여기서 엄마랑 같이 과일 먹으면서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좋죠. 하지만 해야 되지만 하는 그런 비싼 제품으로 못을 박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여기가 기스가 나요. 여기에 러그를 안 까실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여기에 매트를 까는 시대도 지났어요. 애들이 어리면 매트라도 깔면 책상에서 물건을 떨어뜨려놔도 바닥이 작살나지가 않는데 6학년 중3인 경우에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고 컵을 하나 떨어뜨리거나 책도 떨어뜨리면 자국 생겨요. 이거 바닥 되게 약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을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저 같은 꼼꼼한 소비자가 들어오면 딱 바닥을 보면서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바닥 상처 되게 많더라.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책상을 놓는다면 러그를 좋아하진 않지만 적어도 타격 범위 안에 있는데 반달 러그 정도 하나를 해가지고 뭔가를 조금은 바닥을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야 될 바닥을 조금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러그를 깔면 또 이 넓은 공간이 저해가 돼. 왜? 여기까지 똥 뚫려 있는 그런 활주로 같은 느낌의 또 카페트 하나가 나는 여기까지 튀어나왔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게 뭐지? 톱니바퀴처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갖다가 마침 인조잔디처럼 그냥 일자로 아예 길게 하는 것도 차라리 집이 넓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어쨌든 좀 얄쌍한 거를 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중요한 거, 바 테이블 괜찮아요. 바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는 저는 추천. 의자도 식탁에 있는 의자하고 호환이 전혀 안 되고, 그냥 결국은 이게 이 위에까지 올라옴으로써 너무 답답한 그런 느낌이 나고, 다른 방에 어플라이가 되지도 않고, 즉 당근을 해야 될 물건을 갖다 놓으시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파를 놓든 안 놓든 나중에 1인용 2개라든지 그런 걸로 교묘하게 이걸 가리는 식으로 놓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에 너무 크지 않고 얄쌍한 윈도우 테이블, 책장, 그리고 여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조그만 동그란 귀여운 의자 2개에다가 아주 조그만, 저렴해도 좋으니까 원형 테이블 하나를 놔서 애들이 여기서 책 보면 엄마들은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또 수다를 떠는 그런 좀 카페숍 같은, 그런 커피숍 같은 그런 느낌으로 꾸미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끊어주시고, 주방 쪽을 이제 설명드린데, 제가 이례적으로 왜 거실하고 주방을 지금 연이어서 찍냐면 이게 연동이 돼야 돼서 그래요. 제가 저희 소비자분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그려놨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주방 섹션인데, 지금 저희 조 팀장님이 동탄 쪽에서 실측을 하고 있어서 오늘 촬영은 참석 못했는데, 제가 전화상으로도 확인을 했어요. 여기 이 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해봤자 몇 센치야? 얼마 되지도 않아. 한 14cm? 저는 14cm짜리 장을 짜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물건이 들어갈까요? 좋아. 조금은 나와도 되겠다. 조금은. 네. 한 요 정도. 한 20cm 정도. 네. 어차피 사람이 통과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니까. 전 여기에다가 이런 반장 형태를 냉장고에 있는 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플로팅 상부장과 밑에 아일랜드와 똑같은 그 높이의 하부장을 해서 안에 라인 조명을 좀 놓고, 여기를 좀 스타벅스 그 텀블러나 머그잔을 이렇게 진열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왠지 좀 뒤에서 한번 찍어주시면 염 실장님, 주방 쪽에 있는 상부장의 색상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기 이어지면서 요 아트월에 있는 색깔이 사실 어둡지 않고 같은 샌디한 톤으로 이렇게 가는 인테리어 된 집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고객분은, 제가 아까는 그 책장 얘기를 중간에 다시 상기를 시켜주셨거든요. 만약에 사모님은 여기다가 책장을 하시면 또 이게 또 너무 투머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두 가지를 동시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냥 여기에 소파 하나를 코너형을 놓고 여기다가 그냥 한 86인치 TV 하나만 놓는 집들이 왜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 벽이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어떤 플로팅 홈바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물건이 들어가면 또 좁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책장을 하면 분명히 이 책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알록달록하게 변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애들 책이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여기에도 책상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뭔가를 물건을 놓으실 거예요. 공청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럴 때는 어쩌면 저쪽에 있는 그 홈바가, 제가 추천은 드리지만 여기가 이미 조금 약간 복잡한 시장판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굳이 저쪽이 썰렁한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사모님 같은 케이스는 저거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여기가 그냥 깨끗했을 때,
그때 심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가 지금 더럽다는 뜻은 아니지만 완전 깨끗 무결한 그런 상태는 아니야. 애들 책이 세상에서 모든 색상을 다 가지고 있는 책들이다 보니까 특히 Y 시리즈 제일 알록달록한 것이 표지도 통일이 안 돼 있어. 그 책들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고 인형도 들어가고 레고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는 그냥 간접 조명 정도만 보강을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 실장님. 그죠? 네. 투머치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식탁 자리는 제가 너무 걱정스러웠던 게 여기가 원래 기둥이 있었어요, 평면도에. 그러니까 여기에 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날림으로써 그 모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이 기둥까지는 심지어 한 1900 정도까지가 나오고 아일랜드의 새카만 부분까지는 한 1530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적당히 1600은 너무 작고요. 1750에서 1810 그 사이에 6cm 사이에 있는 식탁을 놓는데 아까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T자로 놓는 거는 재앙입니다. 절대로 답답해서 저쪽 방도 너무 짱 박힌 느낌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아일랜드하고 평행으로 이렇게 식탁 놓는 걸 제가 좀 추천드리고 여기는 동선을 확보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 1700에서 1750, 1800까지 정도의 식탁에 의자 6개 이렇게 놓는 걸 하고 여기에는 조명이 어두워요. 여기서 애들이 책을 읽으면 눈 베려. 무슨 말이야, 우리는 저기서 책을 읽을 텐데 문제는 저쪽에서 책을 읽으면 조명 보강을 해야 되고 간접 조명을 안 하게 되면 눈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떠있는 펜던트 조명들이 다 밝은데 여기 이 핀 조명은 바로 여기 밑에만 밝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팔자 모양의 조명이 바닥에 보일 거예요. 여기 앉아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책 읽어도 되는데 절대로 숙제할 수 있는 스탠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기가 막히게 이번에는 세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센터에서 조명 하나를 내리면 어느 방향이든 두 개의 이 십자 방향에 다 어울리는 그런 형태를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주방과 거실을 이제 세퍼레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한 몸으로 이렇게 꾸미는 게 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케치 몇 개를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커튼으로 넘어갈게요. 커튼은 좀 네, 어떨까요? 분명히 저는 고객님과 아직은 많은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뭔가 집을 꾸미면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가구도 고민하실 거고 조명도 고민하실 건데 그 커튼 파트까지 이제 상담으로 오시면 대부분이 이제 층수, 평수 이런 거로 좀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은 저층인데도 사생활 침해가 없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고층인데도 뭔가 동간거리가 짧아서 사생활 침해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특성 층수에 따른 상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님 댁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을 다 상담해드리면 좋겠지만 앞에서 이제 봐주시고 계시니까 고객님께 딱 추천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 제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형적인 커튼은 아니지만 그냥 중지, 그러니까 우리 커튼 시장에서는 보통 두꺼운 원단들을 겉지라 그래요. 그 겉지 계열에는 암막지도 있을 거고 뭐 항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겉지가 있고 그 뒤에를 서포트해주는 속지라는 얇은 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특히 나는 사생활 침해가 심해, 우리 집 너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럴 때 겉지 속지를 다 살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속지를 달아야 예쁘고 기능이 없으니까 겉지를 달아야 기능이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해놔버리면 특히 우리 고객님은 그 고민을 하실지를 모르겠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겉지를 늘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풍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커튼 이미지는 뭔가 속지를 보면서 예쁜 이미지였는데 가족들이 전체 시간을 보내는 저녁 시간만 되면 속지는 온데간데 없고 겉지만 쳐놓으니 아무리 예쁜 겉지를 골라도 조금은 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겉지 특유의 느낌들이 그거를 수보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희의 매출이랑은 좀 떨어지겠죠, 저희 매출은. 근데 두 개를 다 하시는 것보다 그 사이에 어느 지점이 있어요. 속지보단 매우 두껍고 겉지보단 조금 더 드레시하게 나오는 느낌들이 있는데 보통 시장에선 차르르 커튼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너무 막 널리 퍼져 있는 거고 저희 회사는 중지 또는 포그 차르르라 그래서
굉장히 고밀도 원단이 있어요. 나중에 고객님 저희 매장 미팅 오실 때 저녁 시간에 한번 와보시면 저희 매장이 딱 2층에 있거든요. 저녁에 가야 돼. 밖에 나가서 보시면 저희 매장 안에가 아예 안 보여요. 저녁 9시에 이렇게 오셔도. 저희 매장 불 다 켜놓고 밖에 깜깜해도. 그래서 실제로 저녁에 오시는 분들 그걸 제가 테스트를 많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댁에 좀 쪽집게 추천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는 책장도 하고 애들이랑 공유하는 거실로 쓸 거야. 근데 커튼도 너무 겉지속지 이렇게 벌키하게 쓰시는 건 커튼 업체들의 매출에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고객님 집 디자인에는 조금 답답한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업체들이 매출 포기하더라도 그런 중지 같은 거 하나만 딱 들어가면 아마 고객님이 가져다 놓은 모든 오브제들에 좀 얘네들이 좀 도화지 같이 좀 예쁘게 커버해 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추천.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우리 트리지아에서 고객님 댁에 첫 번째 시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고객님이 컨펌만 해주시면 요즘은 스마트 커튼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 겉지 속지를 따로 사 또는 중지만 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겉지 속지를 믹서기에 넣고 돌리는 거예요. 진짜 믹서기에 넣는 건 아니고 합친다는 뜻이죠. 뭐냐면 나를 요렇게 세로로 세워놓으면은 밖이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 스틱으로 돌려서 살짝 눕히면 완벽한 사생활 차단이 되는데 이게 세로형 블라인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딱 실제로 보시면은 커튼인데 특이하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가품이 있고 정품이 있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안나리풀이라는 정품을 취급하고 우리 고객님 아마 매장에서 보시면 이건 되게 우리 집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얘가 나를 알고 준비해놨나? 이럴 정도로 생각보다 이렇게 공유형 거실을 쓰는 홈카페형 거실을 쓰는 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루카 부장님께 실제로 시공된 사진과 영상을 아마 제공해드리면 이 영상에 같이 첨부해 주시긴 할 텐데 아마 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제품도 고려하시면 좋은 게 그게 이런 좀 예를 들면 뭐 평일 주말 같은데 편하게 책 읽고 싶은데 가끔 애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난 좀 싫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차단도 도와주면서 또 반대쪽은 개방감도 되게 좋아져서 그래서 보통 아시는 용어로는 그게 스마트 커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안나리풀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바깥에가 보이는데 밖에서 우리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가요? 그렇죠. 똑같은 기능은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쪽집게로 딱 2개 추천이에요. 겉지 속지도 대신 제 2개 추천을 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아닌데 나 겉지 속지 살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지만 추천을 하는 입장에서는 겉지 속지보단 중지 매우 두꺼운 포그차르가 낫고 근데 네가 말한 거 그거 신기한 거 한번 보고 싶어. 그럼 그것도 아마 보시면 꽤 매력적으로 느끼시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일부러 연 실장님이 커튼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 여기가 단점 하나가 있다면 이거예요. 이게 되게 넓어요. 누드 부분이. 그죠? 네. 많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60cm, 62cm.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은 큰데 눈이 작아, 여자가. 여자 하면 안 되고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속지만 하면 그게 그 투명한 선글라스를 쓰면 눈 작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뽀록 나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속옷 같은 속지를 저희가 좋아하진 않아요. 겨울에 단열도 안 되고 이놈의 창틀이 지금 밝은데 낮에는 이게 까만 안경틀처럼 보여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형체가 보인다는 거죠, 안에서. 근데 그래서 겉지할 건데 겉지를 여기까지 치고 사냐?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겉지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넣어요, 폭을? 그쵸. 여기는 고객님이 FM으로 겉지 속지 사시면 한 5폭 정도 들어가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비싸니까 어떨 때는 가격 맞추려고 겉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놨을 땐 몰랐는데 칠 때 진짜 그냥 병풍 같은 집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이 폭을 너무 적게 넣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평상시에는 이걸 걷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폭이 만약에 우리 5구 타입처럼 이렇게밖에 안 되면 이 안경을 치웠을 때 이 겉지를 안경에 비유하자면 이거를 걷어놨을 때 그냥 딱 겉지 폭만큼만 존재하고 깨끗하게 속지든 창문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걸 요 정도 걷어놓으면 여기에 또 이게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모니카처럼 피아노 음반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런 선들이 서로 이 서브스텐스, 이 매치럴도 틀린 이런 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걷다가도 뭐야 안 이쁘니까 이렇게 앞으로 겉지를 다시 빼는. 그러니까 이제 더 눈이 평상시에 좁아 보이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에 중지라는 이 틀도 어느 정도 감추면서 그냥 이 벽이 원래 나 눈 되게 큰 여자야. 그냥 아예 이거를 도화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버리던가 아니면 염 실장님이 지금 나온 신제품 나도 왜 내가 이사할 땐 없었어. 그쵸. 나온 지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한 집. 꼭 내가 이사 가면 그 다음에 뭔가를 이거를 이렇게 놓는데 평상시에 이거를 돌리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요 자체의 존재를 감추자는 게 그게 저희 작전인 거죠. 이게가 우리 고객님의 블라인드를 하면 어떨까요? 블라인드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원하시면 추천해드리지 굳이 먼저 권장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열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블라인드를 왜 물어본지 아세요? 이게 눈이 작잖아요. 네. 블라인드 여기까지 빼요, 여기까지 빼요. 보통 창보다 한 5cm 정도. 그러면 요거를 노출시키면 넓은 부분이 노출돼요, 작은 부분이 노출돼요. 아무래도 좀 노출이 네, 그래서 나는 눈이 작다라고 이렇게 딱 조금만 눈 크기만큼 드는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커튼을 하신 분들이 많고 염 실장님 이럴 때 이런 1층 세대들은 예전에 우리가 공동 구매할 때 이런 일들도 좀 많았잖아요. 단열 시트 한 사람이 커튼 하지 마라. 커튼 한 사람은 단열 시트 하지 마라. 근데 저희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쵸. 저는 뭐 따로 하세요 마세요는 말 안 하고 어차피 다른 업종이니까 그건 알아서 잘 하시면 될 텐데 그냥 크게 간섭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이 필름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조합은 또 이걸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밤 돼서 밖에는 어둡고 여기 불 켜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이거는 낮에. 근데 만약에 우리 사모님께서 나는 재택근무한다. 그러면 명분이 있는데 만약에 애들도 학원에서 늦게 끝나고 신랑도 7시 이후에 오고 나도 맞벌이기 때문에 7시에 오면 그때는 주말에 놀러가면 놀러갔지 굳이 여기에 단열 시트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저희도 중지했잖아요. 네. 저희 하루 종일 저희 집도 그거 쳐져 있어요. 그래서 환기도 잘 돼요. 왜냐면 겉지처럼 이렇게 융단처럼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살랑살랑 하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단열 시트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그 단열 시트를 함으로써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왜냐면 저희 소비자 중에 가구는 저희한테 다 트리지아 말고 다른 아파트이긴 했지만 그 과천부는 우리한테서 모든 걸 샀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좋은 손님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커튼이 필요가 없대. 왜? 전체 집을 다 단열 시트 하기 때문에 굳이 커튼이 안 하려고 이걸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커튼 했잖아요. 예, 그 집이야. 그 맞아요. 북카페에 있는 집. 그 네. 집. 예, 그 이유는 뭐냐? 밤에 이게 시선 차단 안 되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 불을 안 킬 자신 있으면 하시고 불 켜실 거 아니야 하니까 그쵸? 그러면 밖에서 다 보인다고 형체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어떤 단열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단열 시트지 차단 시트가 아니거든요. 명칭 각각 자체가. 장단점이 다 있죠. 네, 근데 겨울에는 또 춥던데 맞아요. 그거 생각 저도 단열 시트 하는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예, 절대로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를 조금은 2번, 3번 고민을 해보셔라 그거 하는 거고 여기는 저층 세대이기 때문에 필름지, 시트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은데 이거 플러스 중지 하나 정도 또는 이번에 나온 신제품 정도를 해도 이게 헛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 그것만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 단열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주방 쪽으로 넘어가시죠. 네. 주방은 제가 제품 샘플을 좀 갖다 놨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 많이 찍으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필요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우리 고객님 댁은 되게 의외로 이쪽은 여기가 근데 여기는 층이 또 높아. 이쪽에서 보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방 같은 데는 이제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야 우리 주방 창은 좀 가로가 길고 세로가 낮아. 그리고 상부장이 위에 있어서 창이 좀 작아. 하지만 나는 주방창이 필요해. 이럴 때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뭘 많이 추천하냐면 이런 스테인로 된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추천하게 될 때 그 요건들이 뭐냐면 뭐 수전 앞이니까 알루미늄을 추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 왜 알루미늄을 많이 추천하냐면 이 위에 들어가는 부속이 작아요. 이 블라인드 캡이라 그러죠. 보통 부속들은 이게 다 커요.
아, 우드 블라인드 같은 건 커요? 네, 콤비도 크고 우드도 큰데, 근데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블라인드 많이 써봤는데, 이런 캡을 내가 볼 일이 없었는데, 그게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왜 고객님들이 이 위에 이 부속 캡을 못 보셨냐면, 다른 곳들을 보면 다 커튼박스가 있어요. 여기 커튼박스 없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슬랩만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여기는 커튼박스가 없이 이렇게 달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크면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게 다른 제품들 한 이만해요. 아. 그러니까 안 예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알루미늄 블라인드라는 개체만 이렇게 얇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이 영상을 언제 다 보실지 콤비도? 모르니까 콤비도 다 두꺼워요. 우드 블라인드, 콤비 다 우드 두꺼워요? 8cm, 콤비 이만한 지가 하나가 달려있다는 맞아요. 얘기네? 그러니까 되게 한 요만해요. 요만한 게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원단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물어보자. 여기 이거 해야 돼? 이거 창문에 보여? 사실 내가 노출이 될까? 과연 이만한 사이즈? 이거를 보는 시선은 두 가지예요. 항상 커튼 블라인드나 우리 가구나 인테리어들은 실용적 또는 심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심미성으로 접근할 거냐. 어려워. 근데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나는 가려져야 되는데 예뻐야 돼. 그분들은 무조건 하겠고, 어떤 분들은 가릴 게 없는데 예쁠 필요도 없어. 그럼 안 하겠고, 어떤 분들은 난 가려야 돼. 그래서 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예뻐야 돼. 그래서 하시거든요. 우리 고객님은 의뢰를 하시면 아마 예뻐야 돼로 의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야, 염실장 우리 집에 주방에 블라인드 필요하니? 그럼 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보통 우리 지금 딴 데 보면 막 이따만한 창문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해야지.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것도 케이스 근데 뭐 바이 그거는 그 집 얘기인 거고 우리 고객님이 여기서 봐주시고 계시니까 근데 나는 주방도 예쁘고 싶어. 그럼 이제 심미성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알루미늄 블라인드 같은 게 하나 깔끔하게 들어가주면 없는 거보다 무조건 낫죠. 그래서 항상 주방을 판매할 땐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보단 고객의 의뢰를 먼저 들어요. 야, 나는 필요 없는데 예쁘고 싶어. 그럼 하시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굳이 나는 안 해도 돼. 그럼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오케이, 그럼 니네가 파는 알루미늄 블라인드 봤어. 근데 이거 니네 다 있잖아. 뭐 제주도 가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의뢰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 혼자 이걸 막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니까. 저희가 잘하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한 색상 추천 정도고, 우리 고객님은 필요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을 L형 블라인드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알루미늄 블라인드 끝에가 이렇게 살짝 휘어 있어요. 왜 휘어있지? 얘네들은 어떤 형태라 그러냐면 C형이라 그래요. C형. 커브가 돼 있죠? 요 두 개의 차이가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담겨. 이걸 L형 블라인드, 이걸 C형 블라인드라 그러는데, L형 블라인드의 장점은 원단 슬랫이 요렇게 닫히면 요 사이가 좀 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꺾여서 그 틈을 좀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 밀착이 훨씬 더 잘 돼서. 더 거북이 등껍질처럼. 맞아요. 이렇게 딱 갑옷처럼 탁 완전 밀착이 되고. 그럼 그게 더 예뻐요? 취향 차이예요. 취향 차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용적이면서 심미성까지 따지는 분들은 이걸 좋아해요. 왜냐면 더 잘 가려지는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생겼으니까. 근데 굳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C형도 괜찮고. 왜 제가 이사할 땐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갤럭시 23 바꾸니까 24 다음 주에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 가서 못 따지는 거랑 비슷한 게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 신제품은. 그래서 이거는 L형이 좋습니다, C형이 좋습니다라기보단 만약에 주방에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트레이지아 영상 봤더니 염실장네 너네 L형 블라인드도 있던데 나 그거 달고 싶어, 이렇게 알고 계신 정보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다른 분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트렌드에 가장 유행하는 제품들을 보시는 거니까. 그건 매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해주고. 나 네, 이게 필요하신 분들. 나 이걸 한번 이번에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네. 트리지아 74 칭찬했어요, 욕했어요? 칭찬했죠. 계속 칭찬만 하셨죠. 근데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어디가 커지니까 어디가 작아졌단 말이야. 네. 여기는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보통? 세탁실? 세탁실이 제가 본 세탁실 중에서 제일 조그매요. 그러니까 한 통이 없어, 더. 보통은 이 문 뒤에가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구조마다 좀 다르죠, 그거. 아니 55타입조차도 뒤에다가 놨잖아. 그러면 지금 서 있는 우리 염실장 자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원래 뭐를 만들었어요? 보조 주방. 저희 보조 주방 만들었잖아요. 밑에 쓰레기통, 위에는 그 코드 빼가지고 그 에어프라이기나 뭐 광파 오븐 맞아요, 하나 올려놓은 맞아요. 식으로. 아니면 그거 알아요? 어제 제가 간 집 끝내준 게 가스레인지를 옮겼다? 일로? 왜 그런지 알아? 요리. 계란찜은 가스레인지로 때려야 화상 계란찜이 나와. 네. 그래서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라면도 사실 팔팔 끓는 가스레인지가 화력이 맞아요.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요? 세탁기 자리죠, 여기가. 근데 창문은 그럼 어떻게 열어? 이제 뭐, 잘 안 열거나 아니면 팔을 좀 뻗으셔야죠, 이렇게. 아니 여기가 건조기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뻗어?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네, 사실 저희 집 구조가 이래요. 그러면 와이프는 궁금해서 그래요. 와이프는 염 실장님은 잘안 건드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타워를 놨다는 얘기네? 여기 타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블라인드 했어 안 했어?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고, 창문도 제가 열어요. 와이프는 잘 안 건드려요. 와이프는 잘 안 건드리고, 제가 환기하고 제가 닫아요. 아 환기할 때 창문은 열긴 열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건조기 돌릴 때 덥지 않아요? 그죠? 열기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그냥 창문 열어놓거든요. 아, 어쨌든 올라와도, 어. 이런 수전들 때문에 꽉 못 차요. 한 요 정도 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으로 손 넣어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수전 쪽에 있는 요쪽을 신랑들이 팔 길게 뻗어서 열어준다는 얘기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블라인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그거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면, 어? 저 같은 케이스는 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인지라 창문을 여는 것도 귀찮은데 블라인드까지 올리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럼 안 어떻게 달았어요. 올려? 그 줄을 끌어가지고. 그래서 전 안 달았어요. 아. 근데 또 최근 사례는 어. 그 고객님은 세탁기에 대한 애정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공할 때 막 몸에 닿을 때도 막 옆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키스날까봐?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엄청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세탁기가 무슨 3만 원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좋은 걸로 또 하셨나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존중해드리고 했으니까 여기 블라인드를 좋은 걸 사셨어요. 그 햇빛 들어오긴 들어와, 이쪽에. 그러니까 고객님은 요거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 세탁실이 더 예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케이스의 안방입니다. 여기는 74 타입치고 84처럼 넓어요. 요 폭이. 네. 저 사람 저거 가구 팔아먹으려고 지금 계속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었는데 칭찬이 아니라 여기가 방들이 커요.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전에 살던 집은 더 컸는데 그럼 구축에 가서 사시고 그분은 신축에 비유를 해야지 왜 옛날 집에 비유합니까? 옛날에는 서비스 변적을 많이 줬는데 지금처럼 소방법이 강화돼서 지금 복도가 운동장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심지어는 여기 안에 뭐가 있죠, 염 실장님? 세탁실이 아니 배사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원래 옛날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옛날에는 다 그 하강식 뭐야 그거 뭐 줄 내리는 거 있잖아요. 왕강기가 있어요. 왕강기. 그래서 다 죽어. 그걸로 못 내려와 우리. 그래서 요즘에는 피난식 그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요게 원래 우리 안마의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지 그거를 지금 다 이 소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뺏긴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물론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 집 자체를 봤을 때는 뺏긴 거야, 공간을.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3,600 나오는 게 정확히 하면 3,590 몇이 나오잖아. 어쨌든 12주의 붙박이가 나온 게 맞는 거고 드레스룸을 한번 비춰주시면 염 실장님 드레스룸 가지고 수납으로 쓰면 되지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드레스룸 치고는 너무나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발 좀 스타일러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스타일러 넣었으면 좋겠어. 문 2번 여는 게 되게 귀찮겠지만 제발 요 바깥에다가 스타일러를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제가 요즘에 말리는 거는 여기 안에다가 스타일러 집어넣으려고. 아니 넣으면 되지. 그건 소비자 마인드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점자 현미경으로 만약에 설치해서 본다면 가장 먼지가 나지 말아야 될 공간에 옷을 벗는 순간에 여기저기가 다 먼지가 휘날리는 거예요. 이게 안방에 들어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스타일러가. 어쩔 수 없는 집은 했지만 우리 유튜브 영상에도 돼 있는 집도 있는데 그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지만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야. 여기 안에가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염 실장님
그냥 요거 판때기 하나 빼고 여기다가 대여섯 벌짜리도 들어가니까 문짝이 귀찮아서 뛸래요. 아이 그러면 띄우고 버리지 말고 어디다 세워놓고 요즘 인터넷에 아치형으로 이거를 마감할 수 있는 물건들 팔아요. 그것도 제 고객들한테는 제가 이거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치형으로 아예 그냥 워킹 클로짓처럼 꾸며도 되고, 어쨌든 간에 스타일러는 여기, 그게 제 결론입니다. 여기로 빼서 홍진경 8마리 7명이 쓸 수 있는 거를 홍진경 하다가 갑자기 이영자 하나를 배치시키지 말고 쭉 여기에서 깨끗하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마이너스 몰딩 그때 설명 들으셨죠? 역시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 제품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붙박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600이면 요 정도 나오는데, 보통은 이것 때문에 피해야 되니까 이만큼의 쓸데없는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요 정도까지 올려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모든 거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속에 있는 공간도 어떻게 됩니까? 연실장이 더 높겠죠. 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서랍을 이만한 서랍을 만든 게 아니라 이만한 서랍을 만들어서 우리 와이프들이 제발 옷을 개지도 않지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꽂아 놓는 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등치 큰 깊고 높은 서랍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있는 공간을 쳐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그냥 붙박이장을 하세요. 여기가 작으니까 뭐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할 수 있는 공간 전혀 없고, 그냥 저기 염실장님이 서 있는 입구 쪽에다가 붙박이 하는 건 더 재앙적인 거고, 왜냐면 바로 저 다용도실 문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붙박이 자리인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붙박이 할 거예요, 루카 부장님 하면서 오신 분들 많은데, 왜 침대 걱정을 안 해? 침대 걱정을 해야지. 침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더 중요한 건데 왜 붙박이만 생각해? 붙박이를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바로 이게 3600이라는 거야. 염실장 저는 너무나 소름이 끼쳤던 게, 그 많은 사전정을 갔는데 정사각형 방을 본 지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게 정사각형이야. 문 열리는 부분 빼고는 정사각형이야. 물론 얘가 이제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상관없고, 여기에 붙박이를 놓는데, 이제 붙박이를 저희는 슬라이딩으로 할 거예요. 공간을 넓게 쓰려고. 어디서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 슬라이딩은 처음부터 몰딩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슬라이딩과 여다지의 차이가 무려 12에서 15c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얄쌍하게 끝낼 거를 괜히 한 발자국부터 나와서 더 두껍게 만드는 거는 굳이 하지 말아라 하고, 그러면 침대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루카 부장님?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인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3590, 즉 한 3600이 나온다고 치면, 붙박이를 600으로 잡으면 사실 3000을 잡으면 돼요. 자, 우리는 바로 붙박이를 뺀 3m의 자리 안에서 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약간은 직사각형이 됐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붙박이 문도 열리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250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2500 안에서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 이때 너무나 과도하게 헤드가 두꺼운 제품을 사는 순간에 바로 우리 다리 긴 신랑들이 누웠을 때 발바닥이 이 점점 붙박이 앞에 오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슬라이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슬라이딩은 문을 열 때만 유리하지 평상시에는 15cm가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방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너무나 트리지아가 아주 외우기가 좋은 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염실장님 이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유격 부분 보이세요? 이게 한 10cm 되죠? 네. 이거보다 헤드 튀어나오면 집 안 이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어. 저희는 예전에 시몬스에 샀던 침대 비싸게 사서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세요. 헤드 얼마 돼요? 헤드 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 여기가 헤드, 여기가 침대, 그 다음에 붙박이 앞에 80cm 정도의 공간이 남아. 근데 저희는 이번에 패브릭 침대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랑이 누워서 책 좀 보고 싶다는데, 그것도 솔직히 전 믿고 싶진 않고, 근데 어쨌든 책을 읽으신다니
이 집 말고 제 소비자 중에. 그럼 여기에 2,400짜리 패브릭 소파, 그러니까 저기 침대를 샀다 하면 요만큼의 공간이 나와요. 요만큼의 공간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안에 들어가는 헤드 또는 무 헤드로 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염실장이라는 분하고 같이 다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커튼, 붙박이 색상, 그리고 침대 프레임 색상,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포그 안막, 포그 시스템 붙박이, 포그 시스템 저희 수납 침대, 이거에 대한 의뢰가 지금 가장 많은 게,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방에는 예쁜 침대를 놓는 게 의미가 없냐면, 정말 예쁜 침대는 이 위치에 놨을 때 그 빛을 발하지, 이미 여기에 붙박이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집이라면 침대는 이쪽에다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떤 예쁜 여자, 어떤 이쁜 침대를 갖다 놔도요, 그게 이쁜지 안 이쁜지를 저 입구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가 보여가지고 답답해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쁜 침대들의 특징이 헤드가 화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죠. 일반 호텔식 침대보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는 호텔식 침대 양쪽에 조명 있고 협탁 있는 거 사려고 했어요. 그것도 여기에다 놓으면 안 돼. 그것도 여기에다가 놓으니까 예쁜 거지. 다 후기들 보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거지. 붙박이를 여기를 할 거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붙박이 할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붙박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식 침대를 여기다 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웃긴 게 중간에 협탁을 놓으면 이제 통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신랑분이 옷을 가져러 갈 때 이렇게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호텔식 침대도 슈퍼 싱글 2개가 옮겨져요. 결국은 침대를 붙이고 여기에 협탁을 놓으시거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슈퍼 싱글 2개를 사? 처음부터 호텔처럼 애들이랑 자려고 붙이는 그런 행동을 할 거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그냥 킹 침대 정도 하나를 그냥 이렇게 놓고 최대한 헤드 얇은 거를 놔서 여기는 동선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그런 집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안방 커튼은 저희 커튼 업체들의 항상 애증의 공간이긴 해요. 뭐냐면 거실 같은 곳들은 저희가 예쁜 걸 추천하면 예쁜 게 나가고, 고객님들이 오히려 먼저 예쁜 걸 제안해 주기도 하는데, 안방은 항상 처음 상담은 예쁜 구성으로 시작을 하지만, 또 우리는 그런 현실, 실용적인 거에 부딪혀서 굳이 저렇게 사야 되나? 최종 결과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래, 안방도 예쁘게 가자. 그러면 아까 루카 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포그 시스템이나 뭐 이런 마이너스 몰딩 붙박이랑 고객님이 쓰는 침대랑 잘 어울리는 포그 안막지를 먼저 팝니다. 먼저 달아요. 근데 걔네가 해주는 역할은 디자인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색깔이 잘 맞고 뭔가 톤 앤 매너가 잘 맞는 정도지 겉질을 달았다고 해서 공간이 되게 예뻐지진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집을 예쁘게 해주는 요소는 누구냐면 그 뒤에 들어갈 시어 커튼, 속지입니다. 여기서는 중지가 아니라 속지가 등장하네. 보통 중지를 많이 추천하지 않죠, 안방들은.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겉지를 사용할 거니까 겉지가 기능을 다 해줄 때 굳이 속지를 너무 두껍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그럴 때는 속지를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 안방에 있어서는 거의 베스트 조합이에요. 왜냐면 낮 시간에는 속지만 해서 이 밖에 이런 조경뷰를 살살 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타운하우스에 사는 느낌을 살짝 받을 수도 있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밖에 경관등이나 밖에 이런 가로등들이 너무 밝으니까 안막 커튼을 닫아서 뭔가 훨씬 더 아늑한 집을 만들어주는, 이 집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두 가지를 다 살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최종 결과론적으로 누가 많이 빠지냐면 속지가 많이 빠져요. 최종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왜 빠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돈 때문에? 저는 비용은 사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막 너무 타이트하게 오진 않으시니까 돈보다는 그냥 굳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거추장스럽게. 고객님들이 예를 들면 내가 속지 살 10만 원이 없어, 이런 집은 별로 못 봤어. 근데 창문이 막 이따만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 통장에 막 200억씩 있으신 것 같아. 근데도 마지막 속지를 고를 땐 근데 실장님 굳이 잘 안 쓸 것 같아요 하면서 빼? 저 그냥 겉지만 쓸게요. 근데 그게 틀린 상담이 아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팔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고객님들 실사용 영역으로 들어가면 첫날 정도야 막 겉지 속지 세팅하고 막 너무 잘했다 싶은데 한 우리 일주일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잘 때 겉지 닫고
일어나면 걷지가 없고. 그래서 저는 걷지 속질 다 사세요의 상담사도 아니고 네. 걷지만 사세요의 상담사도 아니에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내가 산 속질을 매일매일 즐길 것 같아. 매일매일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대로 하루 이틀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3, 4년 살 때 봤을 때 이 속질을 얼마큼 가용할 것인가. 네. 근데 많이 안 보고 많이 안 즐길 것 같아. 그럼 저는 과감하게 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속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네. 속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속지가 있어야 따뜻합니다. 속지가 있어야 뭐 안마기 잘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하면 걷지만 있어도 따뜻하던데.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항상 제일 정확한 건 항상 커트는 걷지가 기능, 속지가 디자인. 이게 거의 100%이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난 안방에 안막도 필요 없어. 난 여기도 거실처럼 중지만 살 거야. 이런 집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안방이니까 안막이 필요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안막 그렇지.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실제로 상담해보면 아닌데 난 안막을 안 살 건데 그럴 땐 저희는 감사합니다. 좀 귀인을 만난 것 같죠. 왜냐면 왜요? 안방도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지하라고 할 수 제 있으니까. 거실에 있는 게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많진 않지만 가끔 전 안막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막 많이 못 팔아서 싫을 것 같지만 저희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시공 사진이 훨씬 예쁘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나비주름 같은 게 더 잘 잡혀요. 훨씬 풍성하니까. 그래서 저희의 기준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고객님이 안막이 필요한 거면 걷지를 먼저 선행해서 사시고 거기서 예쁨이 필요하면 속지를 추가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안막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걷지를 빼버리고 그 속지를 중지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너무 추천합니다. 우리가 안양 쪽보다는 이제 동탄 쪽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판교, 동탄. 그쪽은 다 얘기 듣는데 우리가 맨날 똑같은 영상 찍으니까 요즘에는 좀 나태해져서 빼먹는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 얘기를 다시 해줘야 돼. 블라인드를 여기다가 달면 불편한 이유. 요즘은 또 분당 동탄도 그렇고 많은 현장을 다녀보면 많이들 알고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야, 영실장, 왜 안방 같은 데는 블라인드를 추천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면 블라인드가 특별히 나빠서는 아니고 요즘은 집 구조가 두 가지예요. 분양 아파트 구조가. 예전에는 거의 한 가지였어요. 베란다, 항상 안방은 이렇게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뭐 제일건설이나 이 편한 세상 가면 이 베란다도 없어요. 그게 좋아. 그래서 몸으로는 갈리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두 가지 타입으로 설명드리면 네. 베란다가 없는 집들은 네. 안방에 블라인드 하셔도 돼요.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일로 통행이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그냥 늘 내려놓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 집들은 안에다가 블라인드를 달아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갈 때마다 이걸 올리고 들어와서 다시 내려요. 이렇게 되면 한 3번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되겠냐면 그냥 내 키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집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몇인지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가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이따가 작은 방도 상담해드릴 때 블라인드 추천해드릴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통행이 있는 곳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단 샤시랑 움직임의 방향이 같은 가로 동작이 더 유리한 거고 통행이 없는 곳은 굳이 내가 이 창으로 나갈 일은 없잖아요. 물론 심심해서 나갈 수는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나갈 수 있겠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 근데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되니까 저렇게 통행이 없는 곳들은 블라인드로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 말고 구축 아파트 우리 막 어머님 세대들이 쓰는 집들 예. 항상 바깥쪽엔 롤 스크린이나 버티컬이 달려있고 안쪽에 꽃 자수 커튼이 달려있죠. 그게 굉장히 현명하게 잘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매우 좋아요. 제가 홈스타일링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트리지아가 너무 잘 된 게 이 배수관이 여기에 달려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수납을 하기가 좋아요. 엑스트라 수납. 보통 이 빨래 건조기를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이게 우리 여자분들의 블라우스나 마로 되어 있는 그런 건조기 못 돌리는 블라우스 이런 원피스 또는 우리 남자들은 나이키 티셔츠 그거 건조기 들리면 사모님 옷 만드시는 거잖아요. 쭈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빨래를 하면 건조기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옷걸이 그 어깨뽕 안 나오는 그런 둥글둥글한 옷걸이에 넣어서 여기다가 그늘 속에 말리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를 블라인드로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제 이 친구가 하세요라는 말투를 안 쓰니까 이제 제가 대신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블라인드로 사서양을 봉을도 되지만 옷 보호도 되는 햇빛이 이제
손상시키는 각도로 안 들어오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간이 붙박이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밑에는 그 Y자로 잘 접히는 그 옷, 빨래 건조기. 얘는 지금 사모님 키에는 너무 높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제가 좀 게으른 게 뽀록 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게 마르면 이제 빼서 드레스룸이나 옷장에 넣어야 되는데 이 티셔츠가 마음에 들면 계속 돌려서 건조해두면서 그해 여름엔 그 옷만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신랑분 옷장이 될 확률이 매우 커요. 아니면 큰아들 티셔츠 같은 거를 야 여기서 엄마 내 거 아디다스 티셔츠 어딨어? 나 어디 안방 베란다 가봐. 그러면 가보면 맨 왼쪽에 걸려서면 그냥 이거 그대로 입고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는 물론 이 집은 저층 세대라서 사생활 보면 측면도 있지만 30몇 층, 20몇 층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블라인드를 하는데 여기는 굳이 막 비싼 우드 블라인드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대체 이런 용도로는 뭐를 씁니까? 콤비 블라인드 많이 추천해드리고 아마 그거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콤비? 네. 색깔은 그냥 비슷한 화이트나 베이지나 애쉬 그레이 같은 거. 때 안 타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콤비 하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사단이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튼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사모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옵션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제공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무료로 제공받으면 오케이. 제공받는 거는 다 무조건 땡큐입니다. 저희 입주 예정자분들은. 샀으면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아주 좋아요. 일단은 염 실장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애들 방에 그것도 84가 아닌데 이거 2통짜리 들어가는 거 많이 못 보셨죠? 보통 3개짜리죠. 하나 봐. 방이 커. 방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여기가 84 타입의 집 구조야. 거실의 폭 하나만 40cm 빼고는 84 타입의 크기야. 저 사람 트리지아 분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구를 팔으려고 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 여기 구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저 포베이 구조 좋아요. 제가 이거 왜 칭찬해요? 칭찬할 부분을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조는 저는 솔직히 세탁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요. 근데 이 방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방 84 타입에는 끝에 있는 방의 크기예요. 그런데도 신축이 처음이신 분은 방이 왜 이렇게 작니? 왜 이렇게 작니? 그러면 이제 엘프라우드에 있는 그 74 타입 아니면 59 타입 방을 보면 왜 이렇게 작아? 이런 느낌.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걸로 막 온 천하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저는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실장하고 저희는 사전점검 지금 매달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 넓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엄청 넓은 거고요. 단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여기가 30cm가 넓으니까 책상을 놓는 공간이 괜찮은 거지 여기 있는 침대 부분이 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책상이 필요 없는 여대생 여기만 예외시키자고. 혼자서 그냥 화장대만 하나 필요한 어머님 이분도 빼자고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방 위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렇게 침대 놓는 거 재앙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재앙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쓰잘데가 없는 데드 스페이스만 생겨서 책상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 여기다가 놓으려고 그럼 붙박이문 안 열으려고 여기다 놓으려고 그럼 문을 안 열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넓다고 해서 운동장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로 덜 열받는 상태가 된 거지 이 방이 운동장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2750이라는 이 숫자예요. 저 붙박이에서부터 남아있는 이 공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나는 수납형 침대 아니면 여기에 책상을 집어넣고 침대를 이렇게 놓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이고 되지도 않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놨는데 엄마 여기 옷 안 꺼내줘, 엄마가 잠바 꺼내줘, 이런 거를 당해보신 분들만이 다음에 입주할 때 그게 말 같지 않은 선택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2층 침대 자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밑에 벙커에서 침대 빠지는 것도 고장내 먹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안 사고. 그러면 루카 부장님 추천드리는 건 뭐냐, 무조건 침대 방향이 여기에요. 뭐 할 것도 없고 무조건 여기야. 붙박이가 저기에 달려있으면 저기에요. 이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망친 이 공간에 더 이상 뭔가를 막 혁신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침대라는 자체가 바닥에 제일 큰 공간을 차지하는 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붙박이 문 열리는 공간 때문에 어정쩡하게 간섭받는 공간에 움직이지 않은 침대를 박아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100명 중에 90명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책상은 어떻게 놔요?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여기 옆에 침대가 있는데 여기도 책상 큰 게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 여기가 1100.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3000이기 때문에 1900. 자, 1800짜리 책상 들어가요. 제가 침대 이렇게 놔도 되잖아요. 이렇게 놓긴 뭐가 돼? 여기다 침대 놓으면 여기다 놓고 매트리스 위에서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허리병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듣는 거고, 침대 1100 빼면 여기 1600. 근데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1200짜리 책상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여기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야? 2560. 그러면 1100 빼면 1400짜리. 즉 여기가 가장 큰 책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책장과 책상 하나, 러비룸 하나를 이렇게 배치시키는 게 가장 이 집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스케치로 옆에다가 좀 집어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은 가장 큰 아이 또는 여자아이를 주는 경우가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바예요. 왜? 여자들은 만들기도 좋아하고 물건도 많고 화장대도 필요하고 그 썩을 놈의 전자피아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방이 지금 공간 가성비적으로 가장 사춘기 여자아이들한테 엄마의 목소리가 가장 적게 들리고 가장 입구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가까운 방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남, 장녀 또는 동갑인 여자, 남자애가 있을 때는 여자애한테 주는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튼으로 넘어갈게요. 실장님. 사실 이제 커튼 블라인드 쪽은 이 방과 저쪽 다음 촬영방인 뒷방의 거의 특징은 비슷해요. 아, 그래요? 거실 안방처럼 제가 뭔가 쪽집게적으로 딱 이거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방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창이 반창이라서 무조건 블라인드가 좋다 이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커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게 상황별로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를 누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빈방 또는 서재 또는 취미방 또는 운동방 뭐 이런 식으로 수면보다는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상대적으로 창이 반창이잖아요. 전체 창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전체 창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가로는 보통 이 정도 나올 거고, 뭐 그러면은 이제 블라인드가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공간의 애정도에 따라서 뭐 좀 캐주얼한 블라인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고급 블라인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는 방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초등학생 자녀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두 명이 잘 수도 있어. 어쨌든 잠을 자는 방인데 여기가 블라인드가 들어가면 틀린 거는 아닌데 가끔은 좀 덜 아늑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커튼을 권장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커튼이라고 하면 또 다 똑같이 나가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트리지아 입주 시작해서 집마다 시공사진들 보시면 누구네는 반창이어도 커튼을 좌에서 우측 끝까지, 천장에서 바닥 끝까지 다 내려요. 누구네는 그냥 창틀에서 10cm, 창틀에서 10cm, 밑으로 10cm 이렇게 창문형 커튼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은 커튼 업자들한테 물어보셨을 때 어떤 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면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답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게 창문형 커튼으로 하시면 공간의 활용도가 되게 좋아져요. 근데 영 실장님, 저는 제 가구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제가 잘못된 건가요? 가구하고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커튼은? 왜냐면 가구는 하드웨어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커튼 블라인드는 되게 좀 유연한 제품들이라 조금 더 이렇게 뱀처럼 잘 도망가요. 얘네들은. 가구는 예를 들면 우리 침대 4각 말고 5각으로 해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커튼은 나 왼쪽 커튼을 길게 해주고 오른쪽 거 짧게 해주세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커튼은 좀 더 유연해서 커튼 업종은 너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겠, 아니면 걸러 너무 들어야 피하기가지고 조금 왜 저게 정답이라고 하지? 이런 게 있고 근데 가구는 달라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가구를 영업하면 저도 항상 정답지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커튼 쪽은 이게 정답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척끼리도 다른 컨셉이 구성될 때 있어요. 그리고 성별이 달라도 컨셉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이가 달라도 컨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문형 커튼으로 하시면 공간의 활용도가 좋아요. 이게 다 비잖아요. 네. 뭐 다 붙일 수 있고 밑에 낮은 서랍장도 놓을 수 있고 여기다 뭐 스탠드를 놓을 수도 있고 공간을 다 쓸 수 있어요. 그쵸. 다만 커튼을 살 때 고객님들이 기대하시는 뭔가 되게 단열이 잘 되는 안막이 잘 되는 이런 효율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체 창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다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분들은 공간의 활용도는 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커튼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책상도 좀 띄워야 될 거고 침대도 좀 띄워야 되겠죠. 예? 그 대신에 훨씬 더 난방이나 방안이나 보온이나 안막 같은 이런 에너지적인 게 확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집 보니까 반창으로 했던데 저도 반창으로 할래요. 이런 것보단 실장님 우리 아이들은 좀 추위를 잘 타요. 그러니까 저는 공간을 좀 띄울 테니까 커튼 풀 사이즈로 해주세요. 또는 야 우리 애들은 뭐 커튼 없이도 자. 근데 나는 데코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나는 책상도 놓고 침대도 바짝바짝 붙일 거니까 커튼 좀 짧게 해줘. 이것도 괜찮고 또 어떤 집들은 자제분들이 좀 크니까 굳이 뭐 커튼의 니즈보다는 그냥 엄마가 깔끔하게 블라인드 해주세요. 이런 집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잘 들으신 다음에 또는 저희 같은 업체들이 먼저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카운셀링 차트, 더 커튼의 카운셀링 차트를 보면은 네. 이런 메뉴들이 있어. 꼭 의사 진료 차트처럼 가족 구성원, 나이, 뭐 성별, 뭐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야 뭐 커튼 상담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알려주기 이제 싫으신 분들은 저희가 더 묻진 않아요. 다만 알려주시면 추천이 조금 더 디테일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업체들이 많이 물어보는 업체는 좋은 업체고 설령 업체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귀찮아서 그럴 때 그냥 고객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트리지아 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더 자세히 하나 얘기합시다. 여기가 커튼 박스가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죠. 딱 표준이에요. 표준이에요? FM. 그러면 이 프레이밍 현상은 그래도 심하게 나온다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평균이에요. 딱 평균? 평균. 그러니까 딱 정석.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제 루카블레이 말씀하시는 거는 라이트 프레임 현상인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박람회나 이제 저는 참여하진 않지만 예. 이런 무슨 이런 뭐 이렇게 홈 데코 페어 이런 데 가보시면 예. 요즘은 원단들이 100% 안막지가 나와요. 맞아요. 단어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100% 안막. 이거 얼마나 구미가 당겨요. 그리고 막 사고 싶어져. 업체들이 설명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막 핸드폰 손에씩 켜요. 막 원단에 대면 뭐 빛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넘어가서 사요. 저희도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계약서를 써. 근데 이제 좋다 하면서. 이게 왜 좀 위험하냐면 사실 세상에 100%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백날 테스트 해드려도 집에 딱 달리면 커튼이라는 애들이 조금 유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레일을 깔고 거기다 커튼을 걸면 여기가 한 3cm가 떠 있어요. 그래야 애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뢰는 바닥을 끌리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도 한 0.5가 뜨고 그렇죠. 한 요만큼 정도. 그리고 옆에도 무조건 조금은 뜰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내가 산 거는 분명히 100% 안막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진짜 안 드는 거예요. 딱 여기서. 그 원단 부분에서. 근데 이제 안 들어오는 빛들이 야 이 집은 못 들어가겠다 하고 딴 집 가자가 아니라 이 집에서 틈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100이라는 빛이 있으면 얘네들이 참 말 잘한다. 일로 못 들어오니까 야 좀 위에랑 옆에랑 틈이 있어. 이제 글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객님들 입장에선 100% 안막질하고 돈도 더 냈어. 좀 원단도 투박해서 좀 덜 예뻐. 근데 100% 하나만 믿고 샀더니 실제로는 이렇게 꼭 액자처럼 사각의 빛 이렇게 그 LED 액자 딱 같아요.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100% 안막지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이런 셀리논 카페나 레몬테라스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후기들을 보면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특정 업체 꽤 나쁘고 특정 업체 꽤 컴플레인 안 걸리는 업체 꽤 좋은 게 아니에요. 100% 안막지는 다 똑같은 원단을 쓴다 치면 설명을 이렇게 미리 해주는 업체는 컴플레인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그게 공동구매가 됐든 동네 커뮤니티이 됐든 그 사람의 죄가 있다면 우리처럼 설명을 안 한 거지. 어느 업체 100% 안막지를 사도 다 세. 기대 심리만 100% 올려주는 게 죄라면 죄야.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A라는 업체에서 100% 안막지를 샀더니 만족도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올 때 그분들의 첫 번째 질문은 여기도 100% 안막지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거는 빛 안 새나요? 그럼 저는 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은 거기도 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염 실장님은 좋게 얘기하셔요. 저는 이사 가세요라고. 어떤 커튼을 걸어도 프레이밍 현상 생긴다. 이거는 100% 안막지를 쟤네께 좋고 얘네께 나쁘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네. 특징은 똑같아요. 근데 오케이. 그 특징을 미리 사전에 고객님께 고지를 해주냐, 고지하지 않고 장점만 말하느냐, 이게 영업 스타일의 차이기 때문에 100% 안막지 사시는 분들은 잘 고려하시고 사시면 되고, 마지막 팁은 그럼 너는 100% 안막지를 사지 말라는 거야? 가 아니라 그 라이트 프레임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적극 권장이고, 들어보니까 나는 그 프레임 현상이 더 싫어. 그러면 차라리 생활 안막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 100% 안 생긴다고 하면 안 돼. 여기가 일단 깊은 데는 아니야. 맞아요. 생길 수 있어요. 100% 안막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트리지아는 저 주방 쪽 있죠. 제가 말한 홈바 부분. 그 부분하고 이 방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같은 74탈끼리. 물론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마음대로 서재로 꾸밀 거예요. 이런 분들은 뺍시다. 그분들은 뭘 해도 이뻐. 근데 지금 저희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2명이나 3명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 끝에 있는 방은 그냥 단독방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방이 지금 가장 트리지아에서 제가 조금 재밌다고 생각한 방이에요, 염 실장님. 그 이유가 여기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여기가 무려 3,600. 이거 믿겨지진 않겠지만 이거 거실폭 나오는 거 알아? 이게 거실폭이야. 이게 거실폭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게 거실폭이에요. 창문 있고 막 중간에 코드 보이니까 그렇지. 이거를 이쪽으로 한 1m 20만 빼버리면 이게 정확히 거실에는 그 스퀘어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스틸인데 지금 저희 사실 클라이언트 분이 2명을 재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한 게, 그럼 침대 2개를 놔야 되는데 침대 2개는 충분히 들어가요. 아까 우리 염 실장이랑 같이 오프 더 레코드를 얘기하는 게 침대 슈퍼싱글 2개 놓고 심지어 책상도 나와, 기역자로. 그런데 붙박이가 필요하대, 여기 사모님. 그래서 여기에 붙박이를 하게 되면 2700이라는 이 공간에 60cm를 빼면 딱 2100이 나와요. 그럼 저희 침대가 보통 2050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닫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딱 침대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머리를 쓰는 게 과천에서 한 방법인데, 밑에 부분은 슬라이딩으로 하고 침대 닿는 부분까지, 위에는 여닫이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아예 펜션처럼 그냥 이렇게 넓은 침대 옆에 붙박이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하면 책상을 그대로 놓으실 수가 있는데, 붙박이를 고집하고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한 퀸 침대 하나를 놔서 2명을 같이 재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개의 슈퍼싱글이 나란히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도 제가 스케치로 그려드릴 건데, 이쪽에 수납 침대로 바닥을 깔고 똑같이 침대가 붙박이로 이어지는 이런 기역자 형태로 가는데, 사모님 오셨네. 사모님 살짝 저쪽에서 살짝 보세요. 제가 하는 거. 침대는 이런 식으로 2개가 됐든 큰 킹을 하나 놓든 퀸을 놓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애들이 헤드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재우면 되는데, 문제는 슬라이딩 자체를
하면 너무 튀어나오니까 저희가 과천에서 이 방식을 많이 썼는데 하이브리드 붙박이라고 해서 붙박이를 근데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까지의 높이 있죠. 그 부분은 여기가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은 이 침대 위로 열리게끔 여기를 여닫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박한 거를 저희는 이미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외국 잡지나 아니면 어떤 핀터레스트나 인스타에서 본 그 인테리어 된 집들처럼 아예 평상형 침대 붙박이까지 한 몸으로 짜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공간이 조금 나와도 충분히 밑에는 양발통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되고 위쪽은 걸어다니는 거는 얼마든지 이 침대 위에서 애들이 잘 꺼낼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루카 부장은 자꾸 이쪽 구석에 이걸 또 다 처박아 버리려고 하냐? 그 이유는 이 공부하는 그게 좀 나와야 된다며.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사모님께서 바깥에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여기에는 공부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나름대로는 되게 똑똑한 생각이신 게 저는 처음에는 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어차피 애들 책상을 꾸려줄 거면 바깥에는 그냥 소파하고 TV를 걸면 되지 왜 자꾸 굳이 바깥에도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까. 근데 제가 오히려 오늘은 역대 처음으로 이 설명을 하면서 저도 조금 마음가짐을 달리 먹은 게 저분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 맞으시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에는 뭐 생각이 없다는 분으로 보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느낀 거는 지금 나이 차이가 은근히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한 중학생 진입하나 얘가 거의 고등학생 가기 직전이고 중간에는 한참 사춘기인 여자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조금 저학년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 아니면 공부할 때는 형이랑 동생이랑 서로 도와주면서 숙제하면 되지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공부할 때는 방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를 기역자 형태의 러비룸을 제가 추천을 드려도 결국은 형이 여기서 시험 공부를 하면 동생 녀석이 여기 깔짝깔짝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요, 처음부터. 지도 안 들어오고. 그럼 얘는 소파에서 이상한 자세로 숙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교자상 팔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의 숙제는 큰 놈을 빨리 유학 보내는 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때까지는 큰애는 여기 중간에 사춘기 걸린 여자는 저 방에서 세퍼레이트하게 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든 시키고 우리 막내는 책상 자체가 여기 안에는 존재는 하지만 같이 동시에 숙제를 할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걔는 엄마랑 같이 과일 먹으면서 거실에서 책 보고 숙제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이 괜히 그러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위험한 부분, 그러니까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방은 아이가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랑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두 명을 집어넣으면 칠사타입은 무조건 이 방이다. 침대는 수납으로 하되 아예 두 개 합쳐진 상태로 그대로 인테리어 하던 것처럼 붙박이와 침대 같은 재질로 깔끔하게 이거를 같은 색깔로 하고 이쪽 부분은 아주 인테리어 된 것처럼 책장과 책상을 같이 기역자로 형상시키는 게 이 집의 모든 부분을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이때 커튼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볼까요? 커튼은 뭐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렇게 딱 폼을 주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블라인드가 우세해지고 근데 주무시는 곳이니까 나는 그래도 느낌상 블라인드는 딱딱해. 패브릭으로 갈 거야. 무조건 반창이죠, 이거는. 무조건 반창 커튼. 그러네. 여기도 눈은 떨어져. 무조건 반창이고 뭐 높이를 그 공인의 구성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죠. 좀 더 내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맞출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헤드가 좀 먹는다면 좀 올릴 수도 있고 근데 뭐 블라인드도 좋고 근데 이제 라인드도 어울리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방에는. 그쵸. 예쁘게만 하면 좋기도 하고 요즘은 블라인드도 연출이 예쁘게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커튼 하세요 이건 아니고 이런 반창일 때 블라인드로 예쁜 모습과 반창일 때 커튼으로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요.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객님들이 실제 시공 사례들을 보면 조금 더 체감이 많이 돼요. 나는 반창 커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꽤 괜찮게 설치된 시공 사진을 보니까 나쁘지 않네?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자는 방에 블라인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니네가 디자인하는 블라인드들은 예쁘네. 블라인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행사장 같은 데서 파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블라인드들도 다 디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들을 써서,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써서 뭐 화이트와 옐로우 투톤 블라인드를 갈 수도 있고, 뭐 화이트와 뭐 오렌지, 뭐 레드와 뭐 이런 식으로 색을 비스포크처럼 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입주 아파트 상담할 때 드리는 말씀이,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기준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상담 받으시라고 해서 저는 다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나중에 매장에서 상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오늘 제가 와 있는 거는 다시 74타입인데요. 제가 왜 여기를 영상을 찍어야 되냐면, 여기가 좀 반칙을 썼어요. 이분들 저 음료수 하나 얻어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모님한테. 이분 돈 버셨어요. 여기가 경수대로라는데 맞죠, 사모님? 사모님? 경수대로 맞죠? 네. 경수대로 옆에 있는 동들은 서비스 면적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도로가 보이죠? 이게 경수대로인가 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소음공해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준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따지면 길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서비스 면적을 받게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좀 부러워서 짜증이 났거든요. 저는 염 실장님 정말 집이 달라 보이죠? 네. 방 하나가 조그만 게 생긴 것 같은데 요만한 서비스 면적이 생겼어요. 74 타입 자체가 어제 촬영한 집도 작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또 하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뭐가 지금 특이하냐면, 저는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라고 했어요. 이례적으로. 왜? 여기는 어차피 창가가 있고, 왠지 여기를 작은 서재처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침대 방향은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제가 스케치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쫙 적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요 턱 커튼박스 앞에까지 붙박이를 그냥 세우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드레스룸도 들어가 보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 자체는 붙박이로 쓰긴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를 수납을 좀 더 강화해서 반장 같은 거를 짜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무튼 스타일러를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말고. 그래서 여기는 컨텐츠를 다시 찍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강조를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를 서재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자분들도 개인 공간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작업실이 됐든, 조금만 하다못해 안마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섹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옆에다가 뭔가 작은 수납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보너스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수대로 옆쪽에 위치한 요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기존에 있는 타입하고 다르게 저희가 좀 꾸며드릴 생각 중입니다.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구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남냐?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 B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 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타입, C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2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